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도 동덕여대 대학원 후기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대학에서도 대학원 진학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덕여대 대학원이 더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매년 4월과 10월에 진학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는데 열의를 가지고 이곳에 와주신 발표자 교수님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다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진행 사항은 홍보실의 협조로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고요. 추후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학원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K컬처 학과를 윤영애 주임 교수님이 소개해 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향장 에스테틱과 소개를 이설훈 주임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요. 교육 컨설팅 학과를 리상석 주임 교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큐레이터 학과 소개를 임산 주임 교수님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패션 전문 대학원 소개를 정재우 전문 대학원장님이 해주실 겁니다. 우리 동덕여대 대학원은요, 크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 패션 전문 대학원입니다. 우선 일반 대학원은요, 오늘 소개할 교육 컨설팅 학과하고 큐레이터 학과를 비롯해서 석박사 학위과정 31개 학과가 있고요. 박사 학위과정 19개 학과가 있습니다. 또 석박사 통합과정에는 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3개 학과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의 석사 학위 과정은 수업 연한이 2년이고요. 박사 학위 과정도 2년이고 석박사 통합은 4년입니다. 다만 약학과의 경우 석박사 통합 과정을요, 이번 23년도 후기부터는 수업 연한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특수대학원은요, 모두 석사 학위 과정입니다. 크게 교육대학원과 미래전략융합대학원이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에는 유아교육 전공하고 교육 컨설팅 전공 2개 학과가 있고요. 교육대학원 수업연한은 2년 6개월입니다. 미래전략융합대학원에는 오늘 소개할 K컬처 학과와 향장 에스테틱과를 비롯해서 14개 학과가 있고요. 수업연한은 2년입니다. 패션 전문대학원의 패션학과는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석박사 통합과정 4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덕여대 대학원의 모든 학위과정에는 남녀 학생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덕여대 장학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우리 대학에서 총액 장학금 13억 원을 대학원생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장학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교 출신 입학자 장학금입니다. 지원하는 당시에 3개 직전 학기 이 졸업생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2년 8월 졸업생, 23년 2월, 23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입학 시 그리고 재학 중에도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선지급합니다. 연구 장려 장학금인데요. 우리 재학생 중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학생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학과에서 또 추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학술 연구 장학금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교육대학원 현직 교원 장학금은요, 정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현직에 있는 교원들이요, 교육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수업료의 50%를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조교 장학금은요, 각 학과에서 실습조교를 포털에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분들이 이제 재학생이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나가고요. 이 실습조교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하고 겹쳐져서 수혜가 중복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3년도 후기 입학 원서 접수는요,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UA 어플라이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공통된 서류는요, 그 입학 원서,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요. 요거는 공통되고, 그 다음에 석박사 과정이나 각 전공별로 구체적인 서류는 우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진학 문의는요, 우리 대학 대학원 건물 2층에 있는 대학원 교학과에 오셔서 해도 좋고요. 전화번호는 02940-4107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대학원 소개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학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설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학과이긴 하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리플렛도 만들어 보고 해외에서 유학생도 많이 유치하고 또 국내의 아주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K컬처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면서도 K컬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K컬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 K컬처를 앞세워서 앞으로는 5년 내 외국인 관광객을 이 정도로 많이 유치하겠다라는 기사들도 나 있고요. K컬처의 이 정도의 지원액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대통령께서 직접 K컬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건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덕여대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K컬처 학과의 잠재 수요를 분석을 해봤더니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라는 시기적인 이슈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고 싶지만 많이 오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 특히 동덕여대 졸업생들이 지금 많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컬처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배출해내는 것이 저희 학과의 목표이고요. 특히 지금 아주 각광이 되고 있는 한류학이나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서 K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저희 학과의 목표입니다. 저희 타겟은 크게 이제 두 분류로 나누긴 했지만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 K컬처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제가 이제 개인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DM을 보내서 정말 배우고 싶다,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표출하는 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시면 해외의 유수한 인력들과 국내 유수한 인력들이 같이 시너지를 내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교육과정은 크게 3개의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요. 경영경제 파트와 문화예술 파트 그리고 인문과 사회 트랙으로 나뉘어서 지금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아울러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특수대학원의 K-MICE라는 학과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과목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해외 우수 인력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가진 네트워크 그리고 타 기관과 특히 세종학당 같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열심히 K컬처 학과를 알리고 있고요. 저희 학과를 이제 졸업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연구원으로도 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K컬처와 문화 콘텐츠 상품 그리고 세종학당 그리고 지자체 다양한 기관으로 진출하실 수 있는 경로를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2년 연속 킨텍스에서 진행되었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엑스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인데요. 저희 학과를 홍보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K컬처의 시류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면서 저희 학과의 이제 브랜딩도 했지만 저희도 많이 배우고 또 여기서 많은 협업을 이끌어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작년 이제 모습이고 이건 작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참여를 해서 많은 이제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또 이렇게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는데요. 이 행사는 저희가 매년 참여하면서 이 K컬처의 어떤 동덕여대의 브랜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학과라 아직 이제 부족한 면은 많지만 지금 벌써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저희 졸업생 선생님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바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K컬처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바로 경쟁력이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재학생이신데 고양시정연구원에 K컬처 왜냐하면 고양시가 앞으로
CJ에서 투자한 K컬처의 메카가 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최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K컬처가 이제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저희 학과와 함께 하시면 네,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장 에스테틱 대학원의 취지와 목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화장품학 수업이 그리고 화장품학 강의가 강화된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 국내에서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그 산업적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고 화장품에 관련된 기술의 증가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산업이 엮여서 같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바르는 크림만이 화장품이냐 어떤 화장품이냐 같이 법적으로 화장품이 어떻게 정의될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인체를 대상으로 하고 미화와 평열거를 하는 것 그리고 뿌리고 바르는 것 같이 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약품 혹은 식품, 공산품과는 완전히 별도의 규정을 받고 있고 따라서 그를 개발하는 개발자, 화장품 제형을 연구하는 연구자, 그를 마케팅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화장품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강의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학 강의가 학부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장품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화장품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를 바르는 피부는 어떠한가,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된 법률은 어떻게 관련될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화장품학을 개설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지금 향장 에스테틱 학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에 바탕을 둬서 전체적으로 화장품학을 배우고 자기한테 접목시키기 위한 3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부에서 처음부터 주 전공으로 화장품학을 전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졸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학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화장품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진로를 자기가 설계할 수가 있겠죠. 화장품학을 알면서 더 과학적으로 나가겠다. 혹은 화장품학을 알면서 나는 상품 기획을 하겠다처럼 학부 때 화장품학을 배우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다양한 부가적인 접목을 교육과정을 거쳐서 배워나가서 학부에서 마치고 대졸을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경영을 배웠다, 디자인을 배웠다, 어학을 배웠다는 전공인들이 여기에 자신의 전공에 화장품을 넣어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3, 4학년 때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통해서 배우고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그 이후에 대졸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향장 에스테틱 대학원은 3번째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 3번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학부 때 화장품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전공이 우리 학교의 자대생을 대상으로 경영, 디자인,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나는 학부 때 화장품학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나는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경영이나 다른 전공을 했는데 타 대학에는 화장품 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동덕여대에서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향장 에스테틱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부분은 자기는 미용이나 미용사와 같은 에스테틱 분야를 전공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요즘 나오는 화장품 분야를 더 발전시켜서 자신이 그와 관련된 뷰티와 관련된 더 전문가로 발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향장 에스테틱 대학원 이름을 들었을 때 화장품 과학을 너무 배워서 화장품의 전공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진학하기 어려운가라고 고민할 수가 있겠으나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에서 화장품학을 배우고 그리고 그 중에서 화학이나 생물학을 기반으로 더 코스메틱 사이언스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갔다고 하신 분은 응용화학 화장품 대학원으로 진동을 해서 거기서 소재, 생리활성 같은 더 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학부 때 화장품학을 배우신 더 그리고 발전시키고 코스메틱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향장 에스테틱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학에 기반이 없으신 분이
자기의 다양한 전공의 화장품학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싶은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화장품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더라도 배움의 기회가 없었지만 나는 이제부터 화장품학을 좀 배우고 자신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분을 교육의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향장 에스테틱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수업의 특징은 이미 에스테틱 대학원이나 그런 것처럼 이미 자신의 분야에 샵을 가진다든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 1회 수업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필요한 화장품과 관련된 법률, 제형, 조향, 측정과 관련된 피부과 원료와 관련된 화장품 전문 분야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신 분들이 에스테틱 관련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에스테틱 관련된 교수님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더 쌓아주시고 그리고 비즈니스와 뷰티 마케팅에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도 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는 코스메틱 사이언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도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에스테틱 대학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졸업 후 전망을 보시면은 주로 에스테틱 샵에서 하다가 오신 분들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처럼 자신의 샵에서 자신의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산업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제 관리사의 국가 자격증을 따셔서 자신만의 화장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은 화장품에 기반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민간 자격증을 통해서 자신의 합에서 더 그것을 발전시키다는 에스테틱과 화장품 분야의 전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다른 분야는 지금 타대에서 경영학을 배우시고 한 분이 화장품 같은 것을 해보고 싶다고 오신 분이 더 화장품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시고 자신만의 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화장품의 전문가를 바탕으로 대졸 취업 학생들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이나 상품 기획의 인재를 뽑을 때 거기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신의 창업을 하시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때에도 화장품의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화장품을 출시하고 창업할 수 있는 분야도 그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롤 모델로 사업 모델로 화장품을 구축하려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배우지 못한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또 한 번 도전할 수도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서 세 번째 트랙으로 화장품 향장 에스테틱 대학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최초 또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설립된 지는 10년 정도 됐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이 최고가 가장 오래됐다는 의미도 있고 베스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아시아 탑3입니다. 아시아 탑3란 말은 아시아권에서 교육 컨설팅으로 넘버3 안에 들겠다. 또한 2030 101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 1010은 2030년까지 교육 컨설팅 분야 상위 10%의 10%를 동덕여대 저희 졸업생으로 채우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 학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최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생 학문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학에 대한 컨설팅인데요. 교육학은 당연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크게는 학교도 있고요. 또 공공 분야도 있고 민간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나온 것처럼 교육 분야에 대한 컨설팅, 실무,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4분의 교수님 계신데요. 학부는 저희는 없습니다. 없는 대신 교직과 최근에 만들어진 평생교육 연계 전공을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전공이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이고 저희 또 계시는 장은정 교수님은 교육공학, 그리고 신기영 교수님은 교육학, 그리고 조영선 교수님은 상담 심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육학에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자기 전문성을 높이실 수 있고 동시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학생 구성이 남녀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녀 졸업생, 수료생, 재학생 되어 있으며 석사과정부터 박사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87학번이 박사학위를 졸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학기에 졸업할 때 남성 1호 박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랩실 기준으로는 이제 박사과정이 남성 7분 정도 계십니다. 저희는 설치 대학원이 2군데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 교육 컨설팅 학과의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이 있고요. 교육대학원의 교육 컨설팅 전공이 있습니다. 좀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교육 컨설팅 전공은 5학기 2학점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 학점 조정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현재 구성은 5학기를 이수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원은 박사과정은
수업은 4학기 듣습니다. 4학기 듣고 2학기는 졸업 논문을 준비하시게 되어 있고요. 교육 컨설팅 전공 석사 학과의 석사는 마찬가지 4학기인데 저희는 교육 컨설팅 교대원에 있는 교육대학원에 있는 교육 컨설팅 전공과 일반 대학원 교육 컨설팅 학과에 있는 교육 컨설팅 전공 석사 과정 모두 졸업 논문과 학점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교육대학원 또는 일반 대학원 석사 모두 졸업 논문을 쓰셔도 2년이나 5개월 만에 졸업이 가능합니다만 논문을 안 쓰시더라도 4학기 만에 수업만 다 들으시고 학점만 나오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저희 학과의 강점은 여기 나온 것처럼 교육대학원과 일반 대학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석사 따로 운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박사, 일반 대학원 석사, 교육대학원 석사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의 관점에서 50대의 관점까지 다 같이 토론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수업도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원이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학생은 선호하긴 합니다만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평일에 화, 수, 목, 평일 야간에 2과목을 개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7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요일날 7시, 10시, 예를 들면 수요일날 7시, 10시. 그러니까 평일에 2과목이 개설되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9시, 12시, 1시, 4시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기준으로는 3과목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평일 야간 한번 수업을 들으시고 토요일날 수업을 2개 들으시면 토요일날 2과목 듣고 야간에 한번 듣고요. 교육 컨설팅 학과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3학점 수업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본인이 논문을 쓰신다고 하면 토요일만 수업 2과목 듣고 논문 쓰신 경우도 있고요. 졸업을 희망하시면 2학기는 예를 들면 토요일날 2과목 듣고 그러니까 2과목, 3과목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일정에 따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무튼 저희는 2030 텐텐 2030년까지 대한민국 교육 컨설팅 업계를 주도하는 목표로 졸업생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원 큐레이터 학과를 어디 가서 소개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같이 또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원장님이랑 대학원 교학과 선생님들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슬라이드 화면으로 큐레이터 학과의 전공 교과목 구성 체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큐레이터학이라는 학문은 1990년대에 그 학문적 체계가 처음 갖추어진 아주 젊은 학문입니다. 전시회를 기획하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한 일, 그리고 전시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가치나 비평의 정신을 축적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고 또 그럴 일을 사회적인 가치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큐레이터 학이라고 하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서구권의 주요 대학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동덕여자대학교가 국내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큐레이터를 학부에서부터 대학원의 석사, 박사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과목의 구조는 크게 기초 과목이 있고 전공 핵심 교과목 그리고 일반 교과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초 과목은 우리 큐레이터 학과 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학부에서 큐레이터 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지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교수님들과 의논해가지고 학부에 개설된 교과목을 별도로 수강해서 본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과는 별개로 필요에 따라 수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큐레이터과 학부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공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큐레이터과에 진학하시고 또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새로운 전공 공부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과 과정에서 개설되는 그 교과목은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전시 기획 분야, 그리고 미술 이론 분야, 그리고 미술 관학과 미술 경영 분야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큐레이터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워낙에 융합적이고 상호 학제적인 그 체계이다 보니까 전공의 교과목도 되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고 현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저희 큐레이터 학과에서는 학부에서처럼 대학원에서도 직접 전시회를 기획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수업이 있고요. 또 현장의 작가들, 전문가들 만나서 실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턴십 교과목도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론과 실습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교과목 체제입니다. 이런 과정을 잘 마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를 하면 졸업을 앞두게 되는데 보통 3학기 정도면 이제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 이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큐레이터과 대학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지 졸업 요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선 학위 논문을 작성해서 논문 심사를 거쳐서 졸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학점 졸업이라고 해서 그 규정에서 정한 그 과목의 학점을 모두 획득을 하면 석사 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학위 논문을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실무자들께서 우리 대학원 과정에 많이들 오시니까 어떤 그 전시회나 자기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졸업 요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 큐레이터과 대학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하기 힘든 분들도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석사 학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 큐레이터 학과가 이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 학생과 대학원 학생 모두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학예 방학과 동계 방학 기간에 그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두 개의 특강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데 큐레토리얼 컴퓨팅 특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준학예사 자격증 준비반이 있습니다. 컴퓨팅 특강에서는 각종 그 기본적인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익히고요. 이걸 익히면 이제 보통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필요한 제작 기술을 어느 정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준학예사 특강은 말 그대로 준학예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국공립미술관하고 박물관은 반드시 이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 특강을 들으면서 기출 문제를 학습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수강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했을 때 어떤 직무를 맡게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미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할 수 있는 그 취업 특강을 매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또 다른 파트의 졸업 후 취업 분야가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데 어떤 분야로 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전시 기획 분야에서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그 큐레이터, 학예사 그리고 독립기획자, 독립기획자는 특별한 소속이 없는 경우를 보통 독립기획자라고 칭하고요. 그다음에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같은 이제 대형 미술 이벤트, 국제 전시 행사의 스태프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 이론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제 석사과정 이후에 박사과정 진학도 하고 또 해외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미술 비평을 하기도 하시고 대학의 강사 혹은 미술 서적을 번역하는 번역가의 길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술 시장 분야에서는 이제 상업 갤러리의 갤러리스트 혹은 스태프로 일하다가 다른 길로도 옮길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졸업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그 이제 미술품 경매를 담당하는 옥션 회사에 취직해서 또 거기에서 또 나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에, 읽고 쓰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미술 저널 분야에도 많이 진출을 하는데요. 주로 미술 잡지의 기자, 미술 정보 사이트나 미술 전문 출판사 에디터로 일하고 있고요. 그 밖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일하거나 서울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 같은 국공립미술 지원기관의 행정 스태프로 활동하는 졸업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큐레이터학이라는 학문적 특성 때문에 큐레이터 학과는 미술사나 미학 같은 이론 과정도 물론 있지만 이거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그 실제적인 영역을 얼마나 조화시킬 수 있는가 이거에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이제 문화적 감수성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기획의 전문성을 지닌 뭔가 특화된 인재로 성장하기 원하시는 우리 공덕여대
학생분들께서는 우리 학과의 융합적인 이런 교과 구성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과 문화, 기획과 실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저희 크리에이터과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예지관 8층에 있는 크리에이터학과 사무실이나 저를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기 패션 전문 대학원을 소개를 드리자면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패션이라는 전공으로 전문 대학원을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년이 훨씬 훌쩍 넘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이고요. 저희 패션 전문 대학원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개의 전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의 테크니컬 디자인, 그 다음 패션 마케팅, 패션 미디어 앤 스타일링, 패션 뷰티 디자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각 전공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패션 디자인 앤 테크니컬 디자인은 제목 그대로 해서 보듯이 디자인이 중심이 되고, 테크니컬 디자인이란 건 뭐냐면 저희 쪽에서 이제 제작에 관련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대규모 수출 패션 업체에서 주로 많이들 하는 직종이 테크니컬 디자인이라는 거고요. 패션 마케팅은 제목에서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시피 패션이라는 건 사실은 디자인의 한 분야로 하기보다는 패션 산업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해볼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패션 하나의 제품이자 마치 자동차 산업같이 그런 하나의 산업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패션 마케팅은 이 옷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해서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패션 미디어의 스타일링이라는 부분, 저희가 이 전공을 개설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패션은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패션을 매개로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미디어의 특징이 일반적인 다른 기사들에 비해서 좀 다른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 중심이 아닌 이미지 중심으로 접근한다라든가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패션 미디어 중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패션 잡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보그나 바자나 에얼 같은 그런 잡지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 패션 기자들이 물론 글도 씁니다만 대부분의 패션 에디터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뭐냐면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달하는데 그 주요 능력을 인정받는 분야 중 하나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 맞추는 수업이 진행되고요. 패션 뷰티 디자인, 사실은 뷰티라는 부분이 패션적인 측면과 복원이라는 측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 패션적인 측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색조라든가 유행하는 뷰티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게 되죠. 이렇게 저희가 크게 4개의 전공을 나눠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패션 디자인, 테크니컬 디자인이 저희 패션 전문 대학원의 메인 전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패션 전문 대학원은 아카데믹한 부분보다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카데믹한 부분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또 전문대학원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패션 전문대학원은 현장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뭐냐면, 좀 전에 예를 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패션 창업을 합니다. 쉽게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해볼까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다는 자체가 워낙 또 쉽고 오픈마켓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판매 채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만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 쪽에서 봤을 때 패션 창업자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이내에 70%가 폐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30%도 살아남은 30%가 중에서 또 10년 동안 70%가 또 없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레드오션입니다.
굉장히 레드오션이면서 접근하기 문턱이 굉장히 낮아서 접근하기 쉬운 또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율은 또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수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나 너무 당연히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가장 큽니다. 패션이라는 부분은 꼭 옷을 제작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옷을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옷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패션 창업은 꽤나 괜찮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 패션 전문 대학원은 이러한 패션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부분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저희가 교수님들이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내일부터 중간고사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저는 동원하지 않았고요. 좀 자발적으로 왔으면 했는데 기대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오늘 수업도 다 하시고 청담동에서 날라오시고요. 저도 사실 3시간 연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잠기고 그런데 기꺼이 이렇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대학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요. 2학기 때는 또 새로운 학과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24학년도 1학기 입학서부터는 박사과정에 방송연예과도 생기고요. 실용음악과도 박사과정에 생기고요. 뉴미디어 컨텐츠 학과는 석사과정에 일반대학원에 생깁니다. 그리고 특수대학원에서 스타트업 대학원을 새롭게 만들어서 창업학과 그리고 회계 세무학과 이렇게 또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때 우리 교수님들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새로운 또 신설 학과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열심히 더 뛰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